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조국과 최강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강욱 씨는 익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수호대로 알려졌던 사람이죠. 사실상 이번에도 조국을 앞세워서 당선이 됐다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아주 열성적인 조국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최강욱을 조국 수호대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 최근에 있었던 공판에서 조국을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집권 여당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정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념이나 사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하다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자신들이 지지했던 조국까지, 실질적으로 자신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조국까지도 버려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보니 참으로 공포스럽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책인 이익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조차도 제거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가 공포가 느껴집니다. 근태서부터 그리고 또 이번에는 조국까지 과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시죠. 자, 오늘 오전 정경심 교수에 대한 16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공판이 지금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정경심 교수 측에는 불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문자까지도 공개를 하면서 조국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게 되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2018년 5월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정 교수가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 2,200만 원이 나와서 세무사가 확인 중이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이고, 해당 문자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덧붙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조 전 장관이 스스로 불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것이죠. 이날 이제 검찰이 공개했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조 전 장관이 일전에 미리 이 사모펀드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조 전 장관이 이전에 했었던 해명과는 조금 이제 배치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2일 날 기자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사모펀드가 뭔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를 오촌 조카한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보였었습니다. 당시 이제 언급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한다, 블라인드 펀드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요.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제의 펀드 자체가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의 친인척과 그 자녀만 출자를 한 사실상의 뭐라는 겁니까? 가족 펀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오촌 조카에 대해서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한 경위에 대해서는 보도된 오촌 조카는 집안의 장손이다 라고 하면서 1년에 많아야 한두 번 제사 때 보는 것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제 저 언급만 보게 되면 오촌 조카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뭔가 깊은 관계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닌 그 오촌 조카의 얘기를 듣고 그 거액의 금액을 그런 식으로 뭔가 운용을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당 오촌 조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다음과 같은 구형이 있었죠. 검찰은 조국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 대해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은 다음과 같이도 얘기했는데요.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행정부 내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행이다 라고까지도 얘기했죠. 조국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지금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정경심 씨의 공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됨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했던 그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조 전 장관 측에 불리하게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최강욱 씨입니다. 자,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최강욱 씨는 대표적인 조국 지지자였는데요.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강욱 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조국의 아들의 인턴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지시에 따른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까지도 했는데,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당시 이제 공판이 끝나고 난 뒤에 취재진의 질문, 조국 아들의 입학에 도움이 될 줄을 알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기소다 이런 식으로 일축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최강욱 씨는 국회의원이기에 앞서서 해당 사건에 대한 피의자입니다. 일반적인 국민이 피의자 신분이 됐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검찰을 향해 가지고 저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최강욱 씨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신분에 취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인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일각에서는 지금 최강욱 씨 이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 야, 이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정말로 사람이 교만해졌다, 정말로 경고망동하구나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강욱 씨가 경고망동하다 그리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지적은 이후에도 이어졌었는데, 자, 이번에 2일에도 마찬가지로 최강욱 씨에 대한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강욱 씨가 재판을 하던 도중에 뭐라는 겁니까? 기자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면서 퇴정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물은 뒤에 당대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식 행사에서는 빠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니, 일반 시민이라고 한다면 재판을 받던 도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나가봐야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강욱 씨 자체가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재판부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확인한 기일이고 다른 기일은 피고인이 안 된다라고 해서 오늘로 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퇴정을 허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당 기사가 보도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최강욱 씨의 입장은 두 가지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식의 어떤 경고망동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대해서는 지지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도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의 기사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날 공판에서 최 대표 측은 인턴 확인서는 최 대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라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강욱 씨가 조국을 지지하고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로 보도가 됐었는데 이후에 해당 공판에 대해 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새롭게 보도가 됐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기사를 냈는데요. 최강욱이 해당 공판에서 조국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당시 이제 검찰 측과 최 의원의 변호인 측에서의 대화를 지금 보게 되면은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죠. 2018년 8월 인턴 확인서는 최강욱 의원이 작성하지 않은 게 맞나요? 라고 물었더니만 네, 그 서류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답변입니다. 왜? 일전에 계속해가지고 최강욱 씨 측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과 정반대되는 그런 지금 발언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모르는 것이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뭐로 귀결이 되겠습니까? 조국 씨 측에서 조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최 의원은 검찰에 낸 서면 진술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썼었습니까? 두 인턴 확인서 모두 내가 발급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일 재판에서는 2017년 확인서 2장 외에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면서 말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확인서 2장을 준 것을 2번을 줬다고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턴 증명서 2개가 있으면은 2개를 자기가 다 작성해 준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에 와서 같은 경우는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좀 헷갈렸었어. 뭘 헷갈렸냐면은 2개, 문제가 되는 거 2개를 내가 다 발급해 준 게 아니라 하나의 인턴 증명서를 2장을 발급해 준 거야,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야, 이거 뭐냐, 최강욱 씨가 자기를 살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조국을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변호사가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최 의원으로서는 조 전 장관과의 관계에도 제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열성적으로 지지를 했었고, 그리고 또 자신이 사실상 조국을 앞세워서 당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그런 정도인데, 당선이 되고 난 뒤에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정치라는 것이 뭔지, 아니 정치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권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태섭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리는 저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뭔가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래도 대통령이 앞서가지고 정치인이고 국민의 대표인 것인데 자기들 어떤 끼리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체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자신이 듣기 싫은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런 식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얘기하는 정치라는 것이 뭘까? 정말 이들에 의해서 과연 정의라고 하는 것을 내뱉을 수나 있는 것일까? 제가 정말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주변에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글쎄요,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이 타락하고 더 떨어져야 이런 어떤 지경의 밑바닥까지 드러나서 그제서야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까? 참으로 한탄스럽고 참으로 걱정스러운 나날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